자, 댓글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머리 크기로 빛내주고 있는 아 정말. 아 진짜 야. 아니 머리 아까 옆으로 좀 와봐. 개길식이다. 가려지나요 진짜? 아니 머리 얘기 그렇게 하자고 제 머리 자르고 왔잖아요. 그럼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제 숱이 많아갖고 그런 거예요. 아니, 머리 자르고 오니까 좀 더 작아진 것 같아. 숱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수치 여러분 많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이렇게 안 궁금해하시죠? 네. 궁금해. 조정식의 FM 대행진 네. 여러분 아침에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도권 89.1MHz를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청취율 탑5 안에 들지 않았어? 오. 아 10. 아, 10 아니야? 네. 어. 탑10 안에 네, 탑10 안에. 탑 머리 크기 순인가요, PD의? 야, 이씨. 아 우리 메인 선배가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탑10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쉽군요. 그때 네. 메인 PD를 혹시 전현재 PD로 바꿔보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 저희 탑1으로 성공예감이 탑1으로 1등을 찍었었다고 옛날에. 가는 거죠. 네. 하여튼 탑10 안에 들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네 아직 네 배가 고픕니다. 아, 많이 들어주십시오. 89.1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허님. 오늘 알드레드 계약 관련 기사가 떠서 여기저기 오. 커뮤니티들을 다 봤는데 6주 DL 용병에 대한 대체 선수 규정이 6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팬들은 6주 알바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안 했네, 본편에서.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외국인 선수가 발생했을 때 팀에서 대체 선수를 교체 횟수 차감 없이 데려와서 쓸 수 있다. 이게 KBO 제도인 거고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면 올 시즌 기아 크로우처럼 사실상 시즌 아웃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알드레드는 그냥 교체 횟수 차감 없이 시즌 끝까지 쭉 쓸 수 있는 게 맞더라고요. 네네. 기아도 이거 감안해서 애초에 11월 30일까지의 계약을 하고 데려왔던 거고 그게 네. 기사로 꼼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알드레드는 6주 대체 용병이 아니라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크로우의 대체 선수지만 신설된 규정으로 인해서 용병 교체 횟수 차감이 없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정확한 야, 표현, 설명 굉장히 감사하고. 복잡한데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사실 우리 팀이 저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특별 엔트리처럼 마치 그 6주 이상의 장기 부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 차감 없이 교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줘? 6주 이상 부상이 되면 그냥 교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인한 교체도 있고 그 부상으로 인한 교체도 있고 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아하. 뭐 꼼수고 뭐고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기아가 꼼수를 쓴 게 아니고 이 제도의 맹점을 잘 파악해서 잘 데려왔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그의 등판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써서 못 던지는 투수를 데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잘 던지는 애를 데려와 의미가 있지. 아직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적응하는 과정인데 야 처음 대체 외국인 선수가 중간에 합류한 경우 많잖아요. KBO 리그에. 무조건 첫 경기는 꼬라박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라카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투수와 타자의 대결에서 그렇지. 투수가 무조건 우위했거든. 아, 그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첫 경기는 기본빵은 해요. 근데 뭐 시라카도 그랬고 이번에 바리아도 그랬고 근데 이첫 경기부터 3이닝 6실점으로 꼬라박는 경우는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해서 다음에 과연 이렇게 해놓고 뭐 그날이 뭐 시차 적응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뭐 마운드가 문제였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적응하고 던졌는데 3이닝 6실점이라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중에 저 누구야 그 저지의 스윙폼도 지적했던 LG 그분이 팬분. A9님께서 또 나 그거 봤어. 그 24라운드며 볼산비며 그분의 통찰력이 확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에. 댓글 댓글편에서 나왔잖아요. 아, 얘기했나 우리가? 네, 거품 좀 기대를 하지 마. 물어줘라 네. 이렇게. 볼산비도 안 좋고 이닝 소화력도 안 좋고. 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금 투수랑 타자 대결에서 투수가 무조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AI라는 게 발전이 되고 나면은 이제 훈련할 때 네. AI가 막 류현진 AI 이래가지고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는 타자의 타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처음 보는 공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하고 들어갈 거니까. 미리 네, 그 선수의 공을 네. 오. 그렇게 되면은 재밌겠다. 저는 야구가 진짜 빠따가 되지 않을까. 미래로 갈수록. 이제 투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데 던진 이제 타자의 결과만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마 좀 그런 조정을 하겠죠. 마운드 높이를 조금 올리든가 아니면 이제 뭐 거리를 조금 좁히던가 해서 투수한테 반발력을 조금 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그냥 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AI 보고 있으면 언젠가 훈련에 AI가 도입된다면은 진짜 빠따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박무세는 좀 미래지향적인 인간이고 이렇게 투무세는 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런 현재를 정확하게 보는 거야. 역시 현재답다.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 예전에는 진짜 완투하고 완봉하는 투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동열이 나가지고 어제도 완봉하고 오늘 나와서 어깨 풀고 있으면 타자들이 쫄아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 그건 옛날이고 이제는 안 그래. 근데 진짜 저 이야기 말씀 맞는 게 지금 메이저리그만 보더라도 옛날에 명예의 전당 가려면 300승이 기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승 할 수 있는 투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진짜. 그만큼 타자들의 수준이 올라왔고 그럼. 이제는 투수들이 예전처럼 9이닝 동안 혼자 다 견지기에는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예전에 막 마이크 슈미트 이런 진짜 명전간 타자들 스윙 보잖아요. 아주 약간 닭 잡는 스윙 같아. 안 숙였어요? 안 숙였어? 서서해요? 아니 숙이는데 마이크 슈미 이만큼 숙이지. 근데 숙여야 돼. 좋은 타구를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팔로우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 정교해진 타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근데 옛날 투수들도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마이클 슈미트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옛날 막 1930년대 이런 투수들 말고 마이클 슈미트 정도만 한 1980년대쯤 90년대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때는 투수들이 나름 놀란 라이언 이런 투수들 보면은 지금 폼이랑 비슷해. 메커니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 옛날의 투구 폼은 몸 전체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이용해서 던지는 폼이었으면은 최근의 폼은 몸 전체를 다 쓰면은 필연적으로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무게중심도 이동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몸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구속을 극대화한다. 라는 또 이제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네. 별로 영혼이 없군요. 아니 진짜 맞는 것 같아. 되게 그렇게- 본편보다 유익한 시간인데 야구적인 얘기 많이 하네. 그래서 진짜 그 옛날에 온몸을 다 최동원 선수처럼. 해서 던지면은 그 위압감이 있잖아요. 맞아. 그 사람의 시그니처 포즈. 요새는 그런 게 좀 없는 느낌이 확. 그래서- 김광현은 그럼 약간 옛날 스타일이다. 그렇죠. 어. 아니, 근데 김광현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그 데뷔한 데부터 그 메이저 가기 전까지는 옛날 스타일이었고요. 메이저에 갔다 온 다음부터는 맞아. 요즘 스타일로 던져요. 팔각도도 그래? 많이 낮아지고 덜 와일드해졌잖아요. 많이 바뀌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옛날 스타일의 피칭을 하는 선수들은 허리 부상, 무릎 부상이 많아요. 그래. 체중을 나눴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뭐 허리도 많이 쓰고. 근데 최근 투수들은 팔꿈치 어깨 부상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박찬호 선수도 그러네. 그렇죠. 햄스트링 부상만 좀 있었던 것 같고 햄스트링 맞나? 허리가 안 좋았죠. 허리가 부질적이었고. 허리가 진짜 안 좋았죠. 팔 이쪽은 부상 한 번도 안 당해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런 데는 이제 기준점을 가져가고 여기에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짧고 굵게. 야구 유튜브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이거 진짜 전문적이네요. 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저희 이해천 선수가 그 던지는 폼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해천 선수 진짜 좋아했는데 우린 진짜 싫어했어. 그래서 제구가 그때 두산 팬이셨죠. 그렇죠. 저- 그리고 NC 도 이해천 선수 왔어요. NC에도 왔습니다. 네. 저 공이 언제 쳐맞을지 몰라 이런 느낌. 그렇지. 그 진짜 멋있었거든요. 사인야구 하면 제일 싫어하는 투수 유형 아닙니까? 그렇지. 공 빠르고 제구 안 되는 상대 투수.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 너무 크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 나 용병 경기 한 번 갔는데 중학생인데 사이드아웃으로 던져. 공이 진짜 빨라. 근데 내가 거기 맞았거든. 그래서 내가 학생 아저씨들은 몸이 전 재산이다. 그래. 그래서 저기 바깥쪽으로 좀 던져라. 헤드샷 맞은 김강민처럼 화내셨나요? 그렇게 화내지 않았어. 헤드샷 맞았으면 그분도 이렇게 화냈을 거예요. 아니 너무 막 몸쪽으로 던져 내가 진짜 맞았다니까. 그럼. 용병 경기 한 번 나가기 얼마나 어렵냐. 그 일부러 그럼요. 맞으시려고 대신 거 아니에요? 용병 경기 경기에서 그럴 일이 없어요. 영명 경기는 볼넷을 해도 그냥 나가지 않고 친다고 거기는 해요. 보면 맞아도 안 나가고 한 번 더 치게 해줘요. 그래. 용병 경기는 그래. 몰라서 그러는 좀 거야. 모르죠. 넘어가. 네. 네. 이어서 강편님. 진W님께서 대전구장이 타자 친화구장이었나 김응영이 외야 뒤로 민 이후로 잠실 다음 크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아무도 말 안 해준 거 보면은 우리가 알고 다들 있죠. 똑같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한밭 탁구장 때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느꼈던 게 딱 두 가지 느꼈던 게 우리 전부 다 진짜 얄못이구나. 대전구장에 저도 안 가본 구장 딱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이랑 NC 창원 NC 파크요? 네,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뿐이 없어서 실망스럽네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있었으면 너무 알았겠지. 큰 잘못을 했구나 느꼈고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박세웅 선수는 거기서 왜 약할까?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진짜 올드한 야구 팬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 그 야구 게임을 했었거든요.
한국 프로야구 사내 스포츠에서 나온 거? 그렇죠. 사내 스포츠. 맞아, 그래서 맞아. 사내 앞서서 스포츠. 신중히 사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거 한 시즌 전체 돌릴 수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타자가 이렇게 배트를 움직이면은 타자 몸이 같이 움직였다고. 아, 그렇죠. 그런 이거 스트라이크 하는 그거. 그때 이제 구장들의 미터가 그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만 계속 안고 살았던 그거 거죠. 98년에 나온 게임이야. 그러니까 98. 그렇지. 근데 대전구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중계를 봤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도 몰랐어. 아, 진짜 사직 담장만 올리실 줄 알지. 남의 구장 신경도 안 쓰시는군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얄못이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얄못이었고. 아, 그럼요.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네. 우리 얄못이다. 더 열심히 그런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나 21일 날 야구장 라팍 가려고. 오, 선전포고. 근데 내가 티켓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잔디석은 티켓팅 하기가 쉽대. 네. 막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 그렇지. 입 뺀다는 뺀다는 얘기인데. IP를 보고 아니 간다고 하시면 이미 어떤 분 양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랑 경기입니까? 두산. 아, 그러면 그러니까 두산 내가 쪽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거야. 밀어낼 거야. 아니 가서 두산 응원하세요. 잔디석이 근데 어차피 외야에 저기 구석진 곳에 있어. 그래도 거기는 1루가 홈인가요? 3루가 3루가 홈이지. 아니, 3루가 반대야, 옛날부터. 1루 쪽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전경들 막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구자욱 뒤에 앉힐 거야. 아, 구자역 뒤에. 아, 잠깐만. 외야 쪽이잖아. 어디 앉을 겁니까? 3루 쪽에? 아니 잔디석은 저기 일루 쪽인 것 같던데. 저기 저쪽에. 아, 1루 쪽이면 우익수 자리잖아. 그날 우익수로 김원곤이 나오죠. 김홍곤 지금 부상으로 지금 그날까지는 있어.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날 제발 우익수로 김원곤이 나와서 재작년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갔을 때 외야석이었거든요. 그때 네. 김홍곤이 센터를 봤어. 아. 그리고 우리 쪽으로 공을 던져줬지. 아하. 그래서 김작이 그 얘기했잖아. 정현지 어딨냐고. 공 던지. 얼굴에 던지려고. 그렇지. 가서 책 많이 사인해 주시고 오셨으면 어. 좋겠어요. 아, 네. 혹시 책 팔러 가시는 거예요? 트럭 가지고? 책팔이? 아니 어머니 뵈러 가는데.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김원곤 선수한테 책에 사인 받아오면 안 됩니까? 아이, 야, 씨. 느낌표를 하나 더. 너무 라파가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나 8회에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아, 알더라도 가는데 티켓팅 뭐 할 수 있겠지.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큰정 PD님이 또 글러브 얘기 지난편에 엄청 길게 하셨잖아요. 네. 가져왔었어요, 맞아. 그래서 10초 24. 큰정 PD님 글러브도 잘 아시네. 후덜덜 나이키 글러브는 국내에선 한참 전에 단종이 됐고 MLB 선수들에게 스폰용으로 지급되는 것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글러브를 마크만 나이키로 바꿔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골라놨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이키 글러브가 국내에서 단종됐다기보다 국내에 들어온 그 나이키 그러니까 그 김진욱 김진욱 선수가 선수 쓰는 그 들고 있는 글러브가 일본에서 나온 나이키 글러브예요. 그게 일본 이제 나이키.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이제 우리가 썼던 거고 일본 나이키가 야구 부문이 철수를 한 지 꽤 됐어요. 그거야.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오. 그러니까 수비 연습 그리고 타격 연습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볼 때가 아니고 그냥 사진만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나이키 글러브의 그 등급 정리를 내가 해놓은 게 있었어. 지금 한동안 없어요? 지금 그 블로그가 다 날라가가지고 왜 날라가죠? 티스토리가 정리를 하거든. 아. 그거를 여기저기서 퍼가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본 적이 있어. 내가 나이키 글러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지금 와이프인 전 여친이 내 첫 생일 때 나이키 글러브 오더도 내줬었고 네. 나이키 글러브가 왜 좋았냐면 새로운 시도를 막 했어. 글러브에다 대고 막 포론이라고 딱 공이 뭔가 이렇게 충격이 받으면 푹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것도 쓰고 근데 막 그런 게 새로운 것들을 막 썼는데 이것들이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막 쓰면 비용이 늘 거 아니야. 글러브 안에 뭘 넣어야 되고 그다음 만들 때도 되게 새로운 틀로 막 이렇게 막 만들었다고. 그럼 제작 비용은 늘어났는데 팔 수 있는 가격은 뭐 미즈노나 올라가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팔았는데 또 잘 안 팔리고 이러니까 완전 박살이 난 거지. 그 오더 내주셨던 글러브 아직 가지고 계시겠죠?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럼 그때부터 현재 코인이 먹힌 거예요? 나이키한테도? 그러네. 그 이야기를 대박이다. 나이키를 좋아했다는 이유는 그 굴지의 대기업인 나이키마저 나이키 부숴버리는. 일본을 그냥 지사를 날려버리는. 야 이제는 내가 제트 글러브를 좋아해. 어. 제트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냐. 제트 P상. 제트 지금 제트도- 완전 잘 나가. 지금 저기 제트도 뭐야. 지금은 잘 나가지만. 겐다. 어. 겐다가 제트를 쓰면서 완전 제트 맞죠. 글러브가 완전 지금 난리도 아니야. 최근 겐다의 성적 보셨습니까?
못 봤지. 저도 안 봤습니다. 아 그래. 수비를 잘하는 건 뭐 네, 뭐 수비는 말할 필요도 뭐. 없지. 야구는 수비죠. 네. 자, 제트사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구 사업으로 전향하라. 이어서 정미선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비선출 감독들이 한번 이제 데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 배구도 있어요. 그래서 배구 선출이 아니지만 지금 폴란드 국대 감독하시고 한국 여자 배구팀을 도쿄올림픽 4강을 만든 라바리니 감독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 비선출 감독이 왔을 때 제일 제가 생각한 걱정은 선수들이 과연 이 감독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큰형 PD가 삼성 감독이 딱 됐어. 그래서 야 스윙은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면은 어디까지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이게 계속 직장인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이런데 PD가 PD를 안 해본 사람이 봐. 그래서 우리한테 막 오더를 내죠. 그럼 우리가 그럼 순순히 들을 것인가? 당연히 들어야지. 이렇게 할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직장이니까 겉으로 반감은 못 들지만 네. 뒤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겠죠. 아니 저는 이거는 그 권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야구가 조금 어려운 게 야구는 선수들이 좀 너무 풀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배구는 사실 배구는 그 뛰는 선수들이 훨씬 적은 편이잖아요. 아, 선수단 규모도 작고. 선수단 규모와 그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는 뭐 불펜까지 다 하고 야구 대타 쓰고 이러면은 막 수십 명이 하니까 그것들을 다 컨트롤을 하기가 말씀하신 카리스마나 이 내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 같은 게 되게 더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게 규모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비선출 단장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떤 야구인들은 감독을 야구인의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타인이 와서 뺐으면은 이게 처음엔 듣는 척 하다가도 한 번 노리겠죠. 한 번만 못 해봐라. 한 번만 못 해봐라. 그렇지. 그래 다 생각보다 있지. 힘들겠다. 네. 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 차이도 있거든요.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여성 단장이 부임을 했다가 오 진짜. 예, 부임을 했다가 이제 결국 안 됐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뭐 스카우터라든가 예를 들어 전력 분석 이런 파트에서는 여성 야구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고교야구에서도 여성 선수 1호가 나왔어요. 오 실제 그래. 경기에 출전을 했던. 오. 물론 이제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엘리트 프로 데뷔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력 분석이라든가 스카우터 이런 자리는 어느 정도 전력 가능하지 분석 않을까. 가능하지. 삼성에도 지금 전력 분석 하시는 분 여자분 한 분 있는데 굉장히 잘하신데. 아 정말요? 실제로 있구나. 있지. 그럼 다 할 수 또 있다. 저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보면은 아니, 여성 그리고- 운영팀 나오고. 그리고 선수들 정신 차려야 돼. 추신수 선수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니들이 앞만 날고 기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대기업에 무슨 PM들이 와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적 잘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저기 테드 라수라는 그 시리즈 보시면은 네. 거기는 감독이 그런 감독이에요. 어. 그 무슨 미국에서 축구를 경험 안 하고 미국에서 무슨 대학팀 같은 데에 감독을 하다가 프리미어 리그 팀의 감독을 하게 돼요. 아, 정말? 네. 그런 얘기인데 되게 재밌고 따뜻하고 아 저런 면에서 또 우리가 스포츠에서 못 보던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여자 배구 얘기 나왔으니까 네. 여자 배구 하면 또 누굽니까? 김연경 김연경이죠. 아, 저번 주 댓글편을 뜨겁게 달궜던 YKK님. 네. 어, 은퇴하셨잖아요. 은퇴식 은퇴 경기. 은퇴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안 했는데. 아, 저희 그 또 KBS에서 중계했던 네네네. 김연경 선수 은퇴 경기. 은퇴식. 네. 알겠습니다. 김연경 간호사가 뭐 나 이제 본방으로 제깍제깍 2시간 내에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라고 얘기.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봐. 그러니까 아니, 뭡니까? 저는 막 다음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야 되잖아. 다음 날도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잖아. 아, 여기도 새벽이에요? 7시 정도면 새벽이라고 봐야지. 그럼요. 4시 45분에 기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봐야지라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출근길에 자야죠. 아니 키질 못해요. 왜? 아니,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지하철 안에서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나는 버스에서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진 않잖아요. 봐. 자막까지 다 그 보셔야죠. 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형은 아예 아침이니까. 아예 새벽이니까. 아, 여기는 괜찮지. 내 차례를 스킵한 것 같아. 네, 하시죠. Nothing comes from nothing. 지난번에 한번 네. 네네. 얘기했던 그분, 공수대 박뱅에 공수법. 대해서 네. 네.
박병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렇죠, 그렇죠. 시각을 보여줬다가 문매를 맞으신 네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알못입니다. 네. 역시 야구는 빠따고 선수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지지한이 많이 하는 말은 역시 야알못이 신세 한탄한 것이 맞나 봅니다. 앞으로도 라팍뱅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태세 전환. 근데 진짜 저렇게 예측이 빗나가면은 저렇게 크크크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웃지 않습니까? 매주 빗나가서. 아니야, 맞는 것도 많아. 맞는 것도 많죠. 근데 틀리는 게 더 많으면은 야, 아니야. 뭔 소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1번 타자 어떡할 거예요? 나를 돌파. 저번 주에 하나 예측해서 하나 틀렸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 무슨 소리야?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만 기억하니까 네가 기억 편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이게 네 자신을 이제 돌아봐. 목요일 날 올라갈 예정인데 이번 주에 LG 성적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저는- LG 극찬했거든요. 전 맥키넌이 홈런 칠 것 같아요. 맥키는 2군 가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피렐라 선수가 듣고 초홈런을 때린 시즌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저 그때 진짜 몸에 전율 진짜. 그것도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그냥 주에도 그런 때리듯이. 저기에 정현석 앉아있나 이러면서. 넘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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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두 개를 한번 묶어가지고 저희 로티노스가 또 1위를 달렸잖아요, 지난주에. 네. 저도 비슷한 거 가져왔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최주환 구원 좀 해주세요, 주훈님. 그 다음에 이음님은 우리 병원이를 구해주세요, 믿습니다, 로티노스. 다들 이제 그 구독자님들도 로티노스로 가셨다. 로티노스의 이 신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교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 구자영님이 이 사태에서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아하. 몇 년 뒤 사회면 나올까봐 걱정. 고학력자들도 사기 사건 피해자 되는 과정.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이 로티노스에 홀리면 안 돼요. 아 진짜 지난주 점심시간이 가관이었어요. 다들 뭐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로티너스 성지순례였지, 성지순례. 내 이제 뭐 댓글편 우리 진우 형이 댓글은 안 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야. 무슨 종교야 그게. 그 하늘궁이랑 다를 게 뭡니까 그게. 되게 진지하게 보시면 돌비순이라는 분이 와 진짜 광기 있는 사람이 진지 빨고 하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오늘 거 보고 느꼈다. 지난주에 이해 못할 픽에 타자 장재영 뽑겠네 미쳤나 했는데 의외로 안목이 본인 응원팀처럼 FA권으로 장타해서 필요한 픽을 하네. 괜히 서울대 출신이 아니구나. 그래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현재 성적 보시잖아요. 저랑 7점 차이밖에 안 나요. 야, 네가 제일 아유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관이었던 야, 네가 제일 가관이었어, 정말. 임마. 못 드시겠어요. 저도 같은 거 먹겠습니다. 중간에서 사기 사건 일어날 때 중간에서 바람잡이하고 자기만 쏙 빠지는 스타일이야. 총책. 근데 원래 나쁜 그 사람이에요. 영화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총책의 배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체포에 있어서.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뉴스는 100% 가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은 정도를 한 30% 40% 양념처럼 섞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종교 이런 거 잘 따져보고 가셔야 돼요. 진짜. 그럼 그렇죠. 맞아. 하지만 아유, 좋은 얘기. 저희가 많다.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변하지 않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뿐이다. 현매. 아, 무슨 소리야? 믿을 거는 그건 진짜 없어. 오랜 전통과 이런 거를 다 자랑하는 그런 저는 믿지 종교들. 않아요. 다만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피해간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야. 네 존재가 맞으니까 피해가는 거거든. 그런 건가? 그럼 없다고. 난 믿지 않아. 아무튼 피해가고 싶어. 믿지는 않는데 괜히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빨리 마무리하자. 네. 네. 현재 코인 같은 거 없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현재 코인은 없습니다. 네, 믿으시고. 방금 교주의 눈빛이. 야 없다고 말했으니까 뭐다? 있다. 자, 내일은 무슨 콘텐츠가 안 올라가죠? 네, 내일은 콘텐츠 없고 여러분 야구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를 재밌게 즐기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야구 잡서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질!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질!